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우리 양시장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2260선 위로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했는데요. 0.7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12월 실물지표 호조와 미증시의 고가 갱신이 오늘 우리 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는데요. 연휴 앞둔 이번 주 장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오랜만에 저희 또 찾아주셨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일매일 나오다가 이렇게 또 3일 쉬고 나오니까 상당히 좀 색다른 기분이 좀 듭니다. 짧은 기간만큼 좀 압축돼서 함축된 내용을 좀 잘 전달해 드리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변동성이 조금 특히 코스닥 위주로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보시고 또 연휴까지 혹은 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주도업종, 주도 섹터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세워보신다면은 이 시간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또 올해같이 시장이 좋을 때 또 수익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마음껏 좀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함께하는 만큼 더 알짜배기 정보들 압축해서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들 외에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장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양시장이 좀 방향이 갈렸고요. 그런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 이런 대형 기술주가 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오던 중국 소비 관련주는 조정세에 들어갔고요. 외국인이 IT 업종 그리고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의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양호한 흐름 좀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수급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을 이끌어오면서 오늘도 역시 IT 종목, 업종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시장 좀 견인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물이 매수가 조금 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외국이나 기관도 소폭의 단기 펀드 물량의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여전히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수급이 조금 주체될 수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좀 수급적인 부분 좀 보신다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받는 것은 단기 수급의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전체 섹터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의 변동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IT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과 조정받는 종목들이 섹터 내에서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1분기 이제 저점을 노리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 시장을 너무 연휴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별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또 이제 연휴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종목 상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가 31,000원이고요. 30% 갖고 계시는데 자 오늘 종가는 37,000원대에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꽤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상당히 눌림목에서 매수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파고를 좀 견디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31,000원인데 아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이 밀집된 구간에서 재차 상승하기 직전에 딱 적절한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거든요. 상당히 매수 맥점에서 들어가셨고 아마 이분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좋았고 지금은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39,000원대 위쪽에 지금 선을 하나 끊었는데 여기 39,000원대가 1차 이제 매물대로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급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눌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살짝 기간 조정 이후에 일단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이제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실적이 워낙 안 좋다는 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컨센서스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39,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여기는 하지만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39,000원이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39,000원 돌파 후에 안착이 된다면은 꺾일 때까지 일단 좀 들고 가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원익 IPS 상담해 드렸고요. 지금 기간 조정 후에 고점 돌파를 시도할 걸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1차 목표가 39,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 가격 돌파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더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이즈 비전이요. 네. 상한가 갔을 때 다음날 따라갔다가 물려갖고 아, 네. 물타기식으로 중간에 한 번 더 사갖고서 좀 내려갔긴 했는데 아직 오를 기미가 안 보여갖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4,615원 됐고요. 지금은 30%요. 4,615원에 30%.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상한가 가고 그 이후에 좀 추격을 했다가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자, 앞으로 좀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한 2, 3일 전에 사셨다 그렇죠? 네네. 최근에 사셨죠? 상한가 이제 따라잡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 조금 매수하셨는데. 내려왔을 때. 예. 아, 그렇죠.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따라갈 수 없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 한번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자꾸 뭐 이 종목은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기에 걸면 기걸,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종 종목입니다. 뭐 IT 부품부터 해서 뭐 무선 관련, 통신 관련해서 와이파이 관련해서 또 최근에 화장품 관련도까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사업 구조가 얽혀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행보 구간 좀 이어오다가 이제 여기서 급등했다 그랬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 지금 보시면 46,000원대 여기서 이제 진입을 딱 하셨는데 요 구간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상승에서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 그렇죠. 급등주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1박 2일 코스로 많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따라가고 싶다, 이 급등주를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 없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최대 거래량일 때 위쪽에서 이제 음봉을 맞아버리면 여기가 일단 매물대가 형성돼 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매수해서 적어도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이만큼 올라갈 걸 예상해서 매수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주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터졌는데 위쪽으로 받으면서 위에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이 고점에서 다 안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이나 혹은 짧은 기간 조정이나 혹은 짧은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재차 상승했을 때 이제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4,615원인데 반등주가 올라왔을 때 위쪽을 좀 보시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는데 4,950원 정도 됩니다. 4,950원 정도부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살짝 눌려주고 내일이나 모레 반등을 딱 주잖아요. 줄 때 이제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4,950원을 넘어가면 이 종목은 시세 좀 날 수 있고요. 4,95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무조건 청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이 4,615원인데 요거는 좀 넘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950원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4,950원에서 넘어갔을 때는 보유, 넘어가지 못할 때는 밀려 내려면 본전 위에서 무조건 청산. 요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가는 건 아니겠죠? 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5일 이내에 결판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기간에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좀 빨리 해서 만약에 여기서 대응했을 때 좀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 때까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한 4, 5일 정도에서 딱 정확하게 청산을 다 해버리세요. 청산하는 가격은 1차적으로 4,9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더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가 확 밀려버리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4,95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거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꼭 여기는 지금 이제 청산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즈비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은 보인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등할 때 청산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카톡방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톡방 상담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네, 카톡방 좀 빠르게 상담을 좀 다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인데 사실 셀트리온은 2, 3일 동안 제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솔경제 방송에서. 그래서 짧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합병 인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요시 짧게 정리하니까 잘 들으세요. 합병 인수가 들어왔고 오너가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죠.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누가 중심적으로 이 합병을 이룰 것이냐 부분에는 오늘 레포트가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어떤 데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분 관계상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부분 나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조건 주가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이 주가 될 때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호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셀트리온을 예를 들어서 매수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가고 물론 인수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이 사업 구조로 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합병 이후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신다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만약 이 삼형제 중에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온 이후에 지금 대부분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인데 내려오는 강도가 제일
지금 하락이 가파른 게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하락폭이 제일 작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가 주가 될 것이냐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쌍봉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흔들어서 바로 위쪽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 내지 최소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놓고 일단은 좀 견디는 전략을 좀 보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15만 7천 원. 요 구간은 지지선을 좀 말씀드리고요. 위쪽은 일단 18만 7천 원. 이쪽을 1차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가는 15만 7천 원과 18만 7천 원 요 사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다. 시세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 양상의 박스권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JTC인데요. 이 종목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가신 가격이 8,640원이시네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8,640원이고,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렇죠? 8,640원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 상단에서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말씀드리면 위쪽에 지금 9,060원을 고점으로 잡아놓고 직전 고점 돌파를 못 시키고 쌍봉의 모습이 돼버렸는데 거래량이 지금 현재 쌍봉의 모습이 좀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모양이 조금 망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직전 저점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지금 매도 물량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점권에서 좀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반등 시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좀 7,500원으로 좀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그 전에 8,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시 바로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일단 8,6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이 코리아 서킷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700원. 매수하신 가격이 또 높으시네요. 1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상담도 많이 했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좀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 이쪽에 아래쪽에 꺼놓은 주벽이 10,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고, 이제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상당히 모양은 예쁘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고점 돌파가 안 되면서 이 위쪽으로는 계속 매물이 좀 쌓여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700원 위쪽에 지금 요 사신 가격대에서 보면 12,000원 정도부터 여기는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바로 넘어갈 움직임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동력이 없다. 그렇죠. 매집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지만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상되는 그림은 기간 조정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10,000원을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쪽에 12,000원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상승을 보시겠다라고 하면 10,000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적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위쪽에 12,000원 일단 1차 목표가 12,000원이 돌파됐을 때 이제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 그리고 JTC, 코리아 서킷까지 오픈 채팅방 종목들도 함께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9087님 보내주셨고요. 지니틱스입니다. 3,61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이 좀 커 보입니다. 90% 갖고 계시는데요. 어제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 그렇죠. 지금 시세는 좀 살아있지만 비중이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사실 이제 제가 낮에도 이 종목 상담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이제 지지선은 2,500원대 위에 조금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쪽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들어갔던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하락 이후에 1차 반등하면서 매물 테스트를 한번 거쳤고요. 그 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양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비중을 90%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모양을 보면 한번 눌렀다가 할 수도 있거나 혹은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건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보거나 청산 일부 분할 청산 이후에 추가 매수를 좀 봐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은 그림이 되는데 여기 이제 90% 바로 다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추가 매수를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비중 9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600~700원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비중을 90%까지 씻지 마시고 이 종이 정말 좋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저항선이 지금 4,60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데 이게 넘어가고 난 뒤에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피라미딩식으로. 다음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은 2,500원입니다. 굉장히 멀지만 한 번에 비해서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위쪽은 지금 이제 낮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4,300원부터 지금 위쪽으로 5,000원 정도 때까지가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00원이 1차 목표 가격 이렇게 좀 잡으시고 4,300원부터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이제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씩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5,100원 정도까지는 다 터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시세가 살아있고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틱스 상담해 드렸고요. 지금 시세는 살아있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500원 선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4,300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 조절 꼭 하시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젠덱스란 종목이고요. 네, 젠백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9,350원에 20%입니다. 네, 젠백스 39,35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오늘 장에서 2% 넘게 좀 빠졌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39,350원에 사셨다.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으셨죠? 매수하신 지?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사셨어요? 오늘 4만 원 넘어가길래 4만 원까지 가길래 예. 조금 조정받을 때 장중 조정받을 때 저쯤 아닐까라고 샀는데. 아, 그러시구나. 이 우리 방송을 좀 열심히 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셨으면 이 종목은 저희가 상담을 한 3번 해드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이 종목은 1차 급등 이후에 상담을 한 4~5번 정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1차 상승 이후에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래쪽에 32,000원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있다 그랬죠. 매수 기회가 있고 여기서 매수하시면 어디서 털어야 된다 그랬냐? 41,000원 붙으면 다 털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터셨을 겁니다. 41,000원에 다 청산하는 전략. 이 이후에 시세가 좀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가격 조정은 지금 보면은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할 개연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면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시세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 32,000원을 지지선으로 위쪽에 한 41,00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요 종목은 이제 기간 종목에 들어가면 좀 시세 내지 못하고 좀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고점 돌파 시도 때까지 조금 길게 홀딩한다. 요 전략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9,300원 매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큰 급락의 가격 조정은 없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41,000원에 몇 번을 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41,000원 정도의 청산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 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41,000원 잡으시고 좀 길게 홀딩해서 이게 넘어간 것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셔야 됩니다. 보유하셔야 되고 그게 좀 싫으시면 41,000원에서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32,000원 쪽에 붙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000원에서 일단 청산하시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32,000원 좀 붙을 때 한 33,000원, 4,000원 정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은 말씀이고요. 아주 저한테는 그 참고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젠백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41,000원으로 설정해 드렸고요. 자, 이때 좀 청산을 하시고 저점에 올 때 재매수하라 이런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밤늦게.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YOM. 네. 8,300원에 30%인데요. 네. 좀 오래됐거든요. 네, YOM이고요. 8,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3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6,000원대까지 내려왔다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갖고 있어도 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들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되셨어요? 네. 좀 오래 되셨어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좀 바닥권, 이제 막 바닥권 이제 좀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매수한 이후에 이제 이게 계속 흘러내리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력 상품이 이제 폴리에틸렌 관련된 부분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쪽 업종들이 대부분 바닥 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닥 형성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8월 고점을 형성하고 밀려 내려왔던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고요. 네, 죄송하지만 먼저 사가지고 얘가 12,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밀려 내려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지금 요 관련돼 있는 폴리에틸렌 관련된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해서 제품 가격이 못 올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고만고만하게 가면서 서서히 좀 줄었다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제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바닥을 좀 잡고 있다라는 거죠. 바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조금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흘러내렸다면 좀 어려운데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내려왔던 여기 5,800원대 여기는 이제 좀 지지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바닥을 좀 형성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오는 구간에 들어오면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8,300원에 맞추셨다 그렇죠? 네. 8,300원에 맞추셨는데 여기는 조금 상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위쪽에 이제 1,300원까지인데 요 밑에 좀 보시면 10,000원 정도부터 지금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10,000원 정도부터. 그러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서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데 전체적으로 30%의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8,300원에서 반등 주고 올라왔을 때 여기 가격대 정도 되는 9,0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9,000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을 줄이세요. 15%. 15%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10,000원부터 좀 눈치를 보면서 1,300원 못 넘어갈 때 나머지 15%도 다 줄이세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매기가 언제 들어올 거냐고 예상되냐면 지금 제가 예상할 때는 중국 춘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춘절 이후에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 모멘텀을 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춘절 이후에 모멘텀을 타가지고 딱 올라올 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때까지는 춘절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전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갖고 레포트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춘절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9,000원부터 10,000원대 오를 때 전부 다 정리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YOM 상담해 드렸습니다. 대응 전략대로 시장 대응 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롯데 관광개발이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000원에 30%요. 네, 15,0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네, 오늘 거의 종가 근처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기 좀 고점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혹시 롯데 관광 개발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주도 카지노. 그렇죠. 예,
제가 그 대답이 나오실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관건은 뭐냐면 다른 이 관광자 그러니까 여행업종이나 관광업종은 좀 틀리게 이 종목의 살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롯데 이제 제주도에 카지노 사업이 2분기에 개장한다 그렇죠. 2분기이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은 지금 이제 1분기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에 어떤 주가가 굉장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제주도 카지노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조금은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롯데 관광개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주도 카지노가 과연 안착해서 이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일단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힘든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니까 이 종목은 어쨌든 그 2분기 중에 개장을 하니까 주가는 1분기 때 먼저 반영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약간 좀 중간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12,450원에 있고요. 지금 1차 이제 15,000원대 여기서부터 16,000원, 여기 16,500원 요 정도가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롯데가 롯데 관광개발이 그 카지노 사업을 받아서 상승 모멘텀이 넘어서면 여기를 넘어갈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는 아래쪽에 지지선을 12,450원으로 잡고 위쪽으로 지금 목표 가격은 17,800원 정도까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7,800원까지 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제주도 카지노 개장과 관련해서 이게 한번 싹 붐이 들어오면 모멘텀이 딱 붙을 때 아마 이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17,800원까지. 그래서 목표 가격은 17,8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지지 가격은 12,450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 아마 모멘텀이 들어온다면 아마 2월 달에 개연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이런 가격대 도달한지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17,500원까지 봐요? 17,800원. 17,800원이요? 예. 목표 가격은 17,800원. 예상은 2월 말 3월 초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말까지요? 네. 아. 왜냐하면 이 카지노 개장이 2분기거든요. 2분 분기가 아니거든요. 다음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선반영된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보면 한 2, 3월 정도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혹시 내일이나 모레라도 올라가면 조금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 단강의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2, 3월 제가 봤을 때 2, 3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청산을 하시고 매수가 위에서 청산을 하시고 한 번 더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4.몇% 올라가서 되게 팔으려다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파실 때는 정확하게 파시고 안 그러면 눌림목을 기다릴 건지 가지고 끌고 갈 건지 전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내려오면 지지선은 12,450원. 여기까지. 12,450원이요? 예,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위치가 딱 단기 고점 위치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정도 만약에 보시고 이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청산한 이후에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다시 내일은 올라갈까요?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내일 어떻게 오를까 안 오를까는 저도 예상하기 어렵죠. 그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보다는 또 운을 테스트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차트로 보면 그렇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매도할 거 그랬나? 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네. 네, 자, 상담해 드렸고요. 적절하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52,200원. 네. 비중 20%. 52,200원에 20%요. 네.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 상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잘 사셨다 그렇죠?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사셨고, 자, 이 종목은 알고 계신데 2차 전지 때문에 사셨죠? 네. 예, 2차 전지 모멘텀이 지금 바닥에서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고, 잠깐 이제 2차 전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1차 상승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들은 대부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한번 주가가 변동성이 좀 올 수 있거든요. 아신 것처럼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딱 열렸을 때 약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1차 상승은 워낙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데 한 번쯤 청산하고 또 보실 수도 있고 눌림목 다시 한 번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괜찮게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은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도 잘했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현재 1월 달에 들어오면서 다 이제 급등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다른 2차 전지보다는 상승살이 좀 약하다. 첫 번째 수급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한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수급이 개인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2차 전지 종목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 수급이 좀 개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셨는데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끊어놓던 가격대가 한 5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일단 1차 목표가고 지금은 거기까지 왔다 그렇죠. 거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인데 지금 현재 모양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을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모양은 굉장히 좋거든요. 넘어가는 모양인데 다만 이제 위쪽에 목표 가격을 65,000원으로 좀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2차 전지들이 한 번 정도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도 넘어가는 모양이고 괜찮기 때문에 봤는데 목표 가격을 6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49,000원이니까 매수가 정도로 그냥 잡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를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65,000원을 보는데 이 종목은 가다가 한 번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여기 넘어간 이후에 청산을 하십시오. 청산하고 나머지 좀 눌러질 때 한번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예. 전번에 57,000원 조금 넘어갔는데 매도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목표가 62,000원이나 59,000원까지 보려고 매도를 안 했더니 47,000원 얼마밖에 뚝 떨어지더라고. 조정을 며칠 받더라고요. 요번에도 조금 받을 개연성이 있어요. 언제 실적 발표 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10% 있잖아요. 절반은 57,900원에서 한번 청산을 하세요. 그러면 한번 밀려 내려왔을 때 그 청산한 만큼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예, 그래 그 전략이 필요한가 그래 궁금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또 그때 조정받은 게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왔으니까 매도했다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쭉 목표가 62,000원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쭉 62,000원까지 가야 되는 게 정답인지. 절반 하세요. 방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다 날리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청산하고 실적 발표 시에는 밀려서 내려오면 그 절반만큼 다시 추가하십시오. 밑에서. 그렇게 해서 목표 가격을 65,000원까지 보세요. 65,000원까지. 그러면 58,000원하고 59,000원 그때 매도를 할까요? 네, 아니면... 58,000원 넘어올 때 한번 매도하십시오. 58,000원 넘어올 때. 예. 10%만. 이 전략을 묻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그렇게 딱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58,000원까지는 올라가겠죠? 충분히 올라가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비엠 목표가에서 절반 청산 후에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주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종목 상담과 함께 이주환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팁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급등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트레이딩 팁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테마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 좀 겹치긴 하는데 오늘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정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그 팁은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등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급등주는 딱 단기 테마에 의해서 한번 급등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고 어떤 경우는 급등주인데 급등을 줬다가 내려오지 않고 급등을 줬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죠. 좀 길게 급등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 있고 단기성 테마에서 급등이 한 번 정도 이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마주와
접근하는 방법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청산과 손절과 관련해서 꼭 좀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냥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1박 2일로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사실 1박 2일만 해도 예전 같으면 상한가가 한 3-4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 많은데 왜 이렇게 유독 1박 2일 많냐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시장 AI를 많이 쓴다 이러는데 시장 감시하는 것도 자동으로 감시를 하죠. 그러면 이틀 정도 이상 징후하게 상승을 하면 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돼서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을 제대로 안 하면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단일가 매매를 해야 되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1박 2일 정도 들어가게 되면 시장 감시 기구에 의해서 체크가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당한 이후에 더 끌어올린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테마주로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박 2일 정도에서 시세가 좀 마감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저번에도 드렸는데 또 드리냐면 1박 2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종목 상담을 하시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어떠세요? 대부분 1박 2일에 2일에 다 사신다 그렇죠. 1박에 급등한 걸 보고 2일에 대량 거래량 나온 걸 보고 다 사신다 그렇죠. 전부 고점에 사시는 거예요. 딱 물리는 형태에 지금 대부분 이제 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했고 이렇게 테마로 오르는 종목은 사실 기술적 지표 별로 무용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걸 지지선을 찾거나 수급을 찾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1박 2일이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자꾸 둘째 날에 거래량이 터진다 많이 사실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차트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딱 보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형적으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위로 넘어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박 2일에서 2일에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좀 드립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 이런 거죠. 뭐냐면 어떤 테마가 들어와가지고 시점적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급등했고 그럼 보시면은 대부분 보시면 이제 이 첫째 날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한번 쉬었다가 둘째 날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데 둘째 날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한번 쉬었다가 이제 셋째 날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음봉이기 때문에 실제 양봉으로 보면 하나 둘이죠. 둘째 날에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제일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쪽에 고점이 이렇게 형성했는데 이 고점을 형성한 부분을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양봉의 날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째 날에 사는 게 아니고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여기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둘째 날 팔았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팔아야 된다. 한 번에 갭을 들거나 안 그러면 장대 음봉이 되거나 지금처럼 갭이 크게 한 번에 밀려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한 방 맞아버리면 이제 매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려서 내려가는 거죠. 시세는 12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죠. 이제 오랫동안 우리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어디서 많이 사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못 팔면 어떻게 된다? 여기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가 급등주에 대해서 상담 오는 자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인데, 급등을 하고,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두 번째 이제 넘어와서, 이 양봉을 만들 때 거래량이 또 커졌다 그랬죠. 예, 터지고 여기서 청산을 못하면 결국에는 머뭇거리는 구간이 나오죠. 머뭇거리는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갭을 살짝 뛰면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번 크게 뛰고 첫째나 두 번째 뛰면 대부분 1박 2일이면 시세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맞추냐. 그럼 대부분 이제 상담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죠. 여기서 상담하시는데 운이 좋아서 이쪽에 매물이 아까 오늘 상담처럼 없는 경우에 이제 최소한 쌍봉 반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쌍봉 반등이 없이 이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은 이제 이후에 이제 사고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하죠. 한번 점상처럼 밀어 올려서 상승가를 한번 만들고 둘째 날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는데 보면은 여기서 대부분 이제 사신다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 사신다는 거죠. 거래량이 밀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다음날 음봉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이제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이 가격대는. 그러면 운 좋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권에서 맞았기 때문에 받고 받으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올라왔을 때 무조건 청산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한 번 올라왔을 때 여기서 무조건 청산해야 된다. 여기서 청산 못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디서 청산한다. 여기서 청산 못하면 그다음 직전 저점에서 청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청산 못하면 이제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냐? 여기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마주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왜 이런 유형의 모양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요 종목 이제 다음 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로 들어갔던 종목 있고, 그다음 재료가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왜 상승하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차라리 왜 상승하는지 모르는 재료가 안 나왔을 때 계속 상승이 이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왜 상승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급락하는 겁니다. 이유가 나오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강조 드렸는데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있죠. 뭐냐면 급등했던 종목이 급락할 때 갑자기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여기서 전혀 외국인이 사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데 계속 외국인이 사는 거죠. 그러면 하락할 때 외국인이 받으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외국인 수급의 함정. 외국인이 과연 이 종목을 샀을까요? 아니면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이 샀을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나는 버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매도 역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 급등주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주가를 급등시켰다는 거죠. A라는 지점부터 이제 B까지 급등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매수했던 물량을 여기서 다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났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만약에 뭐 그렇지 않겠지만 작전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고 끝낼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사서 시세를 한번 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다 털었기 때문에 물량이 없죠. 그럼 내가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더 이상 매수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되겠죠. 제자리에 돌아가는 게 당연히 자연의 섭리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매수했기에 내 물량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서 다 팔아서 더 이상 올라갈 염려가 없다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공매도를 하겠죠. 공매도를. 그럼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이 여기서 시세 차익을 내고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주식을 매수해서 이만큼 수익을 내고, 이 세력은 여기서 공매도를 해서 다시 이만큼 수익을 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어떤 선도 세력이나 작전 세력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주가를 반드시 올려서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올려서 한 번은 내고 내려갈 때 한 번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가 사이클을 가지고 두 번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주식을 매수해서 한 번은 주식을 공매도해서. 그러면 한 번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시세를 냈던 종목이 여기서 공매도가 들어왔다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공매도의 역습을 받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대로 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공매도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전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올라갈 때만 뿐이 아니라 내려갈 때 공매도를 한 번, 두 번 해먹는 게 일반적인 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 종목을 제가 계속 기술적으로 상담을 해드리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 반등이 나올까, 반등이 나올까 말씀을 드리지만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공매도에 지금 공습을 받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급등주는 한 번 반등을 주고 지금 여기서 청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세가 난 이후에 여기서 청산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할 구간 안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10종목 정도에서 절반 이상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두 번의 공습을 받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급등주를 따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는 날, 둘째 날에 따라가지 마세요. 만약에 이 종목 내가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면 무조건 첫째 날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둘째 날에는 청산을 해야 되는 관점을 하시고, 그 옆에 둘째 날 이후에 고점권에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종목이 머뭇거릴 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거죠. 머뭇거릴 때. 그리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어서 물량을 다 확보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가 사이클 보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자, 우리가 이제 급등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비중을 좀 줄여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둘째 날에 거래량이 터진 날 따라가지 않고, 그때 청산을 하고, 만약에 내가 급등주를 따라 들어갔는데, 고점권에서 머뭇거리는 2, 3일 행보가 나온다. 그러면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다 싶으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세는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사이클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작전 세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세력들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 위에 공매도까지 노린다는 점, 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트레이딩 팁 중에서 급등주와 관련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급등주에 추격 매매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급등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재환 전문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